마실 수 없는 음료인데요. 짝사랑 상대가 마실 음료에 락스를 탄 30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마시려던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탄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해 5월에 두 차례 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이 B씨, 그러니까 짝사랑의 대상입니다. B씨하고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이로 알려졌는데 A씨의 어떤 짝사랑에 대해서 B씨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 카톡 계속해서 보내니까 이 B씨가 참다 못해 해당 그러니까 점장에게 상황을 알린 거죠. 제지해달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A씨가 앙심을 품고 B씨가 마시려던 음료수에 락스 100ml를 탔습니다. 근데 B씨가 음료를 마시려다 보니까 이 음료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행이 여기서 그쳤어야 되잖아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역시 미수에 그쳤는데 이 음료에 또 한 번 락스를 탄 거죠. 그런데 다른 직원이 마시려다가 마시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이 돼요. 네. 락스 당연히 독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심각한 부상 초래할 수도 있고 그쵸.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이 A씨가 B씨한테 보낸 여러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씨의 저 휴대전화를 빼돌려서 한 달여 동안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 A씨 음료에 이 락스를 탄 거 B씨가 마시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인데 락스도 탔고 휴대폰도 훔쳤어요. 그렇다면 둘 다 굉장히 큰 범죄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범죄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상해 결과가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수범으로 의뢰 가능할 것 같고요. 상해도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이제 락스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특수상해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락스를 탄 그 용량에 따라서 이 사람을 상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그건 살인 미수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이제 훔쳐간 혐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절도죄, 이거는 미수범이 아니라 아예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씨의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특수상해 미수 또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이 됐습니다. 일단 뭐 재판부에서 판시한 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받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 지금 집행유예가 선고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B씨가 실제로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그리고 B씨가 A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유예 선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변호사님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음료에 이 락스를 탔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집행유예 선고 사실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집행유예 요건이 따로 있나요?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징역형이 만약에 3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집행유예를 하고 싶어도, 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량이 정말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년의 형의 징역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그걸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3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은 어느 정도냐? 이제 5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이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뭐 3년 집행유예 3년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5년 안의 기간 동안 내가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조건은 누범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해서 이제 누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 이제 3년간의 기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집행이 완료가 됐거나 면제받거나, 그런데 3년 이 기간이 흐르지 않고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누범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집행유예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을 해야만 이거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건데 글쎄요. 2번이나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고의를 가지고 다가섰던 이 남성에 대해서 집행유예형은 좀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부부나 연인 관계가 아닌 이제 한쪽만 사실 호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게 짝사랑, 뭐 사실 짝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 이게 사실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된 범죄들 참 많죠.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짝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 아이디를 해킹해서 임용시험 취소를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지난해 10월에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동창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B씨가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험표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본인 시험 접수된 게 취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알아보니까 2018년 1월부터 B씨 개인정보를 이 A씨가 도용을 했고요. B씨 수험표를 출력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이 B씨의 SNS에서 사진을 빼내서 거기에 이제 음란물을 합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7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경찰이 IP를 추적해서 지금 A씨를 검거를 했던 건데 일단 사실 이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거예요. 피해자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된 게 피고인이 일단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장래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뭐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을 했고요.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하고 이 전력이 이전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열렬히 좋아하다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갑자기 그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뭐 증오 내지는 뭐 분노로 바뀌어서 이게 범행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정말 전형적이고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우리 속담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 이런 취지의 속담일 텐데 이제는 10번 찍으면 안 됩니다. 거절했는데도 계속해서 찍잖아요. 그럼 스토커가 되고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뭐 사실 과잉 짝사랑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과도한 구애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사실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피해자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행동 반경 어디서나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런 욕구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과도한 구애 행위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건 상대방이 거절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락의 빈도가 줄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연락을 계속해서 한다면 스토킹 범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사실 스토킹 처벌법 강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을 이제는 뭐 짝사랑, 과한 짝사랑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제는 뭐 도출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혹시 짝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 고민 상담할 때 고백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포기하라고 하세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게 인생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하나 짚어봤습니다. 이 짝사랑 상대에게 마실 음료수에 이제 락스를 탔던 이 30대 남성 굉장히 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라는 생각까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